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금사과와 독사과 이야기에는 사실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할머니라고 불리는 최고령 여배우 김영옥 씨 아시죠? 김영옥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침 식사로 사과를 꼭 챙겨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과 덕분일까요? 86세의 나이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배우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아마 사과의 노화 방지 효능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는 노인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하다고 밝혀졌는데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1개를 섭취하면 노쇠할 확률이 무려 2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무려 1700명을 12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발표한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고기와 식물성 단백질들을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을 챙겨 먹게 되면 노쇠의 발병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플라보노이드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플라보노이드는 사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중간 사이즈 사과 1개에 약 10mg의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사과 1개면 플라보노이드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사과 1개를 챙겨 먹으면 의사 만날 일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사람에 따라 빈속에 사과를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과당을 빠르게 소화하고 흡수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흡수가 덜 된 상태로 과당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 속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가 되고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속이 쓰리고 배가 불편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사람들마다 예민함의 개인차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처럼 5g도 안 되게 소량을 먹어도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반면에 저처럼 훨씬 많이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어야 효과가 좋다는 말만 믿고 꼭 공복에 사과를 드시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공복에 사과를 먹었을 때 배가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사과가 체질에 안 맞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사과를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증상이 쉽게 좋아집니다. 식후에 드시게 되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과당이 소화되고 흡수되기에 충분한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당이 대장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장에서 가스가 생기는 증상이 훨씬 좋아집니다. 아참, 식사 후에 사과를 먹으면 위에서 바로 썩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설마 믿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그런 근거가 부족한 자극적인 이야기는 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자, 그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이야기, 이것도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우리가 흔히 밤에 야식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야식을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는데요. 이때 누워버리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도 쉽고, 소화를 시키느니라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저녁에 먹지 말라는 이유들을 찾아보면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 사과가 위벽을 자극해서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또 배변을 촉진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들 하는데요. 사실 밤늦은 시간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독사과 이야기,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얕은 근거로 밤에 먹는 사과가 독사과라고 알려진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사람들마다 예민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과를 언제든지 먹어도 괜찮은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빈속에 먹으면 속이 불편한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독사과의 낭설 중에는 밤에 사과를 먹으면 수면에 방해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과에는 잠을 방해하는 성분이 없는 거 아셨나요? 오히려 사과를 먹는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수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고탄수화물 식이와 수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폐경 후 여성이 설탕이나 전분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불면증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주스 형태가 아닌 과일, 야채 그대로를 섭취한 사람들은 불면증의 확률이 아주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GI가 높은 식품이 불면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빵이나 밀가루 음식들이 있겠죠? 이 사과는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GI가 40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불면증을 유발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GI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가 있으셔서 사과를 먹어도 괜찮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제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생각만큼 당을 많이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GI가 40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GI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식사를 하고 드시는 거라면 사과는 반 개 정도만 드시고요. 사과를 한 개 정도 먹어버렸다. 그러면 식사를 조금 줄이셔서 하시면 됩니다. 당뇨는 뭘 더 챙겨 먹고 해야 낫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덜 먹어야 하는 병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폴란드 로즈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밤에 먹는 사과가 독사과라는 이야기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겠죠? 사과를 잘 챙겨 먹어서 오는 건강상의 이점이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먹으면 좋고 언제 먹으면 안 좋고를 따져서 먹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맛있게 잘 챙겨 먹으면 그것만큼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사과를 맛있게 먹고 잤거든요. 식탁에 남은 사과를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겉에 살짝 갈변되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변된 사과는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갈색으로 변한 사과를 보면 꺼무잡잡해서 마치 상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정말 갈변된 사과는 먹으면 안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그 사과를 전부 맛있게 먹었거든요. 왜 드셔도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변은 물질이 산화되면서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껍질을 깎은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 사과 표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갈변 현상은요, 산화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라 섭취했을 때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며 재생을 방해할 수 있어서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변된 사과를 먹어서 활성산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에서 활성산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작 어떤 건지 잘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기준치를 넘어갈 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불완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마치 동네 날라리처럼 우리 몸 이곳저곳 건들면서 시비를 걸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DNA, 단백질 등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들을 손상시키면서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질환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몸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활성산소가 생겨 몸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억지 아닐까요?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꼭 흘려 들으세요. 그럼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를 껍질째로 먹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껍질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껍질째 먹고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껍질째 먹는 사과의 효능을 알게 되시면 더 널리 전파될 거예요.
저는 사과를 껍질째 먹은 게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항산화 물질은 노화와 성인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폴리페놀은 사과 과육보다 3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플라보노이드는 무려 8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방금 제가 갈변된 사과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면 사과를 평소에 껍질채로 드시면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까 활성산소 걱정은 전혀 문제 없겠죠. 최고령 여배우 김용옥 씨는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절반만 깎고 드시더라고요. 사과 껍질은 먹어야겠지만 뻣뻣해서 씹기 힘들어서 절반만 깎는다고 하시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를 만날 필요 없다라는 속담처럼 사과를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어트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0대이신데 요즘 살이 쪘다고 하셔서 제가 사과를 드셔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브라질 대학의 연구팀에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 한 개씩 먹는 경우와 과일 대신 같은 양의 다른 간식을 먹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사과를 먹는 여성의 체중 감소가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많아서요. 밥을 먹고 포만감이 아주 오래 유지되게 만들어줍니다. 또 체내에 쌓인 독소를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다이어트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체중 조절 필요하신 분들 식단으로 사과 하나씩 꼭 넣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장 운동을 크게 개선시켜줍니다. 사과에는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인 팩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대장에서 일정하게 물을 흡수해서 묽은 변을 단단하게 만들고 변이 잘 통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비나 설사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팩틴은 사과 껍질 가까이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채로 사과를 같이 드시는 게 좋겠죠? 제가 20년 전부터 아침에 사과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처럼 사과 좋아하시면서 변비 없으신 분 댓글로 저도 그렇다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효능을 더 신뢰하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노화 방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계의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요.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껍질채로 드셔야 된다고 강조했잖아요. 또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장 속의 과산화 지질의 증가를 억제해서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로 혈압을 낮춰줍니다. 사과에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소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어주면 소장에서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과 결합하여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최소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사과를 먹은 사람의 천식 발생의 위험이 약 22에서 23% 정도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인 중에 천식으로 겨울만 되면 고생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사과 2달 먹고 기침이 반 이상 줄고 5개월이 넘어가니까 기침이 거의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섯 번째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파이토케미컬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면서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사과 한 조각 바로 드세요. 일곱 번째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를 식사와 함께 6개월간 같이 먹게 해본 결과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덟 번째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제가 아까 당뇨병 환자들은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는 GI가 낮아 생각보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요. 사과 섬유질에는 수용성 식물 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수용성 식물 섬유는 우리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하면서 점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은 음식은 이 점성에 의해서 위 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도 천천히 돼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천천히 오르게 해줘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9번째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 속의 파이토케미컬은 우리 몸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막아주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일부 파이토케미컬은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응고물질을 줄여주게 되고요. 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도 억제하고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결장암, 폐암 등 종양 확산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번째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를 깎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해서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마치 마른 오징어를 오래 씹는 것 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잘 씹으며 자극을 줘야 뇌 속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가 안 좋은 우리 부모님들은 사과 껍질을 절반만 깎아서 먹으면 훨씬 씹기 편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